해조류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앞에도 이렇게나 많은데 그렇죠. 그 다양한 해조류의 맛이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손 교수님 짚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해조류는 자라는 위치와 그리고 색에 따라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나눠집니다. 녹조류는 가장 위쪽에 자라는 것으로서 엽록소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고요. 그리고 파래, 청각, 매생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녹조류 아까 엽록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서 당분을 만들기 때문에 단맛이 있고요. 그리고 은은한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중간쯤 자라는 걸 갈조류라고 하는데요. 갈조류는 톳, 미역, 다시마, 감태 등이 있습니다. 이 갈조류에는 국물을 내는데 이제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것들 국물 내는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암 작용 있는 후코이단 그리고 끈적끈적한 알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조류는 가장 밑에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데요. 꼬시래기, 우뭇가사리, 그다음에 김 등이 있는데요. 피코에리스린이 있어서 약간 붉은빛이 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생리활성 기능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해조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거는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겨울 바다보약 삼총사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의 별명은 천연 항암제라고 합니다. 천연 항암제요? 뭘까요? 보면요. 아, 미역이에요. 그렇군요. 오. 아무래도 대표적인 해조류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자주 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효능을 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그래서 미역이 특히나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 미역 꼭 드셔야 돼요. 오. 먼저 암 가족력 있으신 분들 미역을 챙겨 드시면 좋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특별히 미역이나 다시마를 드시면 좋은데요. 우리 송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조류가 다 이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만 특히 미역하고 다시마에는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면역 세포를 자극을 해서 암 세포를 더 잘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하고 다시마를 드시는 게 암 가족력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코이단 성분을 잘 기억하고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돌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암 성분 이 후코이단이 풍부한 부분은 미역의 어디 부분일까요? 아니 그 뭐 미역이라고 하면은 다 같은 미역이지 뭐 분이 뭐 따로 있을까요? 예? 근데 굳이 뭐 말씀드리면은 미역 줄기 이파리 아닐까요? 줄기, 이파리. 자,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항암 성분 후코이단이 풍부한 부분은 바로 미역이다. 아니, 근데 저도 미역을 뭐 자주 먹어봤지만 미역에 귀? 귀가 있어요. 두 개 있나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눈, 코, 입 다 있나요? 아니요, 귀만 있습니다. 예, 얘가 미역귀인데요. 미역이 다 자라게 되면 줄기 밑에 이렇게 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사람이 귀 모양을 닮았다 해서 미역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라고 해서 소리를 듣는 건 아니고요. 얘는 포자를 생성하는 생식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점액질이 미역에서도 가장 많은 건데요. 점액질이 많은 것은 또한 아까 말씀드린 후코이단이라는 항암 성분이 잎보다도 7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그다음에 항균 작용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데요. 다만 미역귀를 잘 먹어보시지 못했죠. 맞아요. 왜냐하면 얘가 점액질이 많고 딱딱해서 잘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려면 물에 불리거나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해서 요리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귀가 딱딱하군요. 그렇군요. 아니, 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부끄럽게도. 잎에 비해서 7배나 더 많은 후코이딘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미역이 어떤 분들에게 좋은지 두 번째 이런 분들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바로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병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아요, 교수님? 네, 그 미역에는 알긴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알긴산 성분이 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역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보시면 이게 조금 있다 이게 끈적끈적한 성분이 맞아요. 생기게 되는데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이 알긴산입니다. 근데 이 알긴산이 어떤 작용이 있냐면 음식이 위에 들어갔을 때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거를 천천히 넘어가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그래서 혈당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항당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그것 외에도 이 미역 자체가 굉장히 열량이 낮고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고요. 또 혈압도 떨어뜨려주는데 이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고질환,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우리 주변에 흔해서 제가 미역을 좀 만만하게 봤었네요. 이렇게 중요한 해조류일지. 네. 자, 계속해서 어떤 분들에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에게도 미역이 정말 좋습니다. 송태희 교수님. 네, 미역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지만 칼슘도 특히 많은데요.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우유에 한 10배 정도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으니까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골 밀도를 높여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뼈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걱정하는 데가 있죠. 머리카락이잖아요. 맞아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이제 빠지고 하는데 우리가 미역에는 머리카락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 비타민 B군, 철이 많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이제 요오드도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하니까 탈모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걸 드셔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미역을 아름다울 미역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네요. 자, 계속해서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미역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미역의 궁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역의 궁합 yes or no. 첫 번째는요. 바로 콩류, 들깨, 참기름과 궁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송 교수님 짚어주시죠. 네. 미역은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식품이 미역만이 아니라 어떤 거는 같이 먹으면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나쁜 것도 있는데요. 미역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미역은 단백질이 있는 게 이제 좋은데요. 그게 이제 주로 많이 있는 게 콩입니다. 콩도 그렇고 고기도 그런데요. 제가 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미역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이제 두부에는 단백질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도 많은데 거기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사포닌이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요오드를 배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부를 먹으면 요오드가 배출되는데 요오드가 많은 미역과 같이 먹으면 체내 요오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단백질도 많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은 들깨와 같이 먹거나 아니면 참기름과 같이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미역할 때 이렇게 달달 볶아서 하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영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이런 음식과 함께 드시면 이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네. 바로 파예요. 오. 저도 출산 후에 미역국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역국에 파가 안 들어가네요,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음식에 대부분이 파가 들어가는데 해조류에는 파가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미역국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미역에는 아까 칼슘이 많다고 했는데 파에는 인과 황이 있어서 미역의 칼슘이 파와 같이 먹으면 인과 황을 중화하는 데 쓰여서 칼슘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역도 끈적끈적하고 파도 끈적끈적하잖아요. 둘이 같이 들어가면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역과 파는 같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선조들도 미역이나 해조류 할 때는 파를 잘 넣지 않고 요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역의 궁합을 살펴봤는데 미역과 콩이 찰떡궁합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혜윤 선생님한테 미역과 콩의 이 조화된 요리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요리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미역이 들어간 등갈비 콩비지탕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등갈비, 예. 콩비지탕. 보통 우리가 아. 등뼈탕, 뭐 등갈비탕 그러면 우거지가 좀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예. 아니면 그 외에 부채소들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저는 정말 미역을 꼭 넣어서 맛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뭐 재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은요, 저는요 이 등갈비라고 하거든요. 등뼈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오. 예, 핏물을 충분히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뜨거운 물에 튀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요것들을 갖다가 물에다 넣고 조금 네네. 국물이 구수하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제가 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끓고 있고요. 네. 자, 그거 먼저 좀 넣을까요? 네. 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우린물에다가. 우린물에다가 먼저 지금 좀 넣도록 등갈비를. 하겠습니다. 예, 네. 등갈비예요. 그래요? 등뼈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관계없고요. 등뼈 사용하셔도 뭐가 더 되고요. 좋아요? 예, 저는요. 애들은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빼먹기에는 등뼈가 좋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푹 꽈가지고 그냥 흐물흐물 벗겨지는 등갈비. 취향에 따라서.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말 주인공인 네. 바로 요 그 미역인데요. 저는 생미역을 준비했습니다. 생미역이요? 예, 보시면은요. 생미역이죠. 그죠? 예. 이 생미역은요. 살아있어요? 소금물에 바락바락 주물러서 씻으면서 네. 예, 잘 씻어낸 다음에 제가 길이 한 가운데 손가락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네네. 아까 기름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들기름을 좀 오.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요 이제 액젓을 좀 준비했습니다. 액젓을 액젓을. 넣고요. 그다음에 국간장을 좀 넣고요. 네네. 예, 이렇게 해서 마늘 약간 좀 넣어서 네. 밑간을 먼저 좀 할 겁니다. 예, 예민하신 분들은 어머나 조금 바다 냄새 같기도 한데 약간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해. 뭐 그런 느낌 예.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주물러 놓고요. 그 사이에 이제 국물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네. 국물이 끓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놓는 건 미역을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밑간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국물이 끓을 때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국물이 끓을 때 우리가 뭐예요? 콩비지를 넣을 겁니다. 콩비지. 예. 아까 그리고 콩비지를 넣을 등갈비 때는요, 콩비지. 꼭 앞에 서 계셔야 돼요. 벌컥 끓어서 넘어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간에 뚜껑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오픈해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마늘도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에 또 아까 궁합 얘기하니까 네. 이 새우젓 빠질 수가 없어요. 아우. 돼지고기엔 아무래도 새우젓입니다. 자, 새우젓 좀 넣고요. 이렇게 그 보니까 외에 완전 건강 보양식이네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 같네요. 어휴. 이렇게 하고 후추도 약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돼지 등뼈라든가 돼지 등갈비 이런 거 들어갈 때는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네. 조금의 된장이 들어가는 게 바로 비법이에요. 오. 된장 향 나지 않는데 들어가는 된장. 된장. 예. 향은 나지 향 절대 않지만. 나지 않아요. 누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들어가면 정말 맛있어지는 된장 한 큰술. 그리고 이제 이게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쯤 우리가 바로 미역을 넣습니다. 오. 예, 미역을 넣습니다. 그래서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푹 끓여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약간 푸른 색깔이 나기도 하죠. 예.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 소금으로 모자라는 간과 국간장과 함께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바로 이거 청양고추를 청양고추가 좀 조금 들어가나요? 저 얼큰한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약간 칼칼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청양고추를 이렇게 좀 예쁘게 얹어주시면은요. 이렇게 예쁘게. 예, 그렇죠. 보글보글 끓여서요. 이미 등갈비만 익었다면 한 소끔 끓여서 드셔도 씹는 맛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궁합을 맞추는 네. 아주 콩비지탕 되겠습니다. 네. 콩비지에 된장도 콩이잖아요. 맞죠. 아, 환상적이네요. 된장은 살짝 모르게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모르게. 예. 네.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보글보글 좋습니다. 끓고 네. 있는데요. 요거군요. 아우, 제가 열어주세요. 우리 박관 선생님. 예. 근데 그럼 물미역 같은 건 좀 손질은 오, 예.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죠. 네. 이건 아. 저의 스타일이에요. 걸쭉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우선 미역과 함께 한번 걸쭉하게 드셔보실까요? 우와. 오, 그죠? 어휴. 예. 야, 자, 국물도 꼭 드셔보셔야 되겠어요. 그럼요. 그죠? 예, 국물 좀 드셔보시고, 이렇게 시작습니다. 네. 야, 아, 이것은 완전히 보양식인가? 이게 미역, 콩비지, 등갈비인가? 먼저 한번 맛을 보시죠. 예. 네. 네, 어우. 뜨끈하니 굉장히 깊네요. 그리고 아까 그 된장 남모르게 넣으신 거 저는 봤잖아요. 그게 구수함.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르게 넣어야 돼. 네네. 예. 좋네. 이게 되게 구수하고 도망간 입맛을 되살리는 그런 이거 맛이에요. 완전히 정말 보양식 같은 맛이면서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들기 아까 쉽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만은 정말 든든한 한 끼 식사가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구수해. 예. 저는 이제 미역하면은 뭐냐 물미역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정말 좋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네. 미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더 좋을지 아니면 익혀서 먹으면 더 좋을지 영양학적으로 어떤지 송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미역을 생으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거나 이제 영양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역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기름을 넣고 가열하면 그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미역국 끓일 때도 아까 궁합이 맞는다는 참기름에 살살 볶아가지고 국을 끓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겨울바다 삼총사 저희가 첫 번째 미역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성 씨가 열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지 자, 가운데 있는데요. 짠! 바로 피로해소제
꼬시래기입니다. 꼬시래기. 꼬시래기. 자, 그렇다면은 꼬시래기 왜 피로 해소제로 불리는 거죠, 손 교수님? 네, 사실 꼬시래기는 지금이 제철은 아닙니다. 초봄부터 초가을까지니까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꼬시래기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적어서 이제 에너지가 100g당 17kcal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로도 아주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타우린이 많아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꼬시래기는 보통 바다의 국수 또는 바다의 냉면이라고도 하고요. 상큼한 입맛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참 맛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피로 해소제라고 하는데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시래기는요, 일단 체중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저 이거 먹으면 여름에 수영복 입을 수 있나요, 교수님? 좀 조절. 네, 그 꼬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100칼로리당 100g당 한 77칼로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와. 보통 저희가 그 단팥빵 하나 잡수시면 단팥빵이 100g당에 한 220칼로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이어트 하시면 다들 이제 국수 잡수시고 싶어 하실 때 그때 국수 대용으로 이 꼬시래기를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또 꼬시래기는 열량도 낮지만 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반면에 포만감은 굉장히 좋아서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꼬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 흔히 변비가 많이 오시는데 변비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몸에 노폐물도 빼주기 때문에 해독에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꼬시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심지어 피부 미백에도 좋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리고 꼬시래기가 중요한 분들 두 번째 살펴볼 텐데요. 연초에 이제 술자리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꼬시래기는 지방간과 또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네. 그 지방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래도 뭐니 해도 역시 그 체중 증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꼬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적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시고 따라서 지방간에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 때문에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꼬시래기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꼬시래기에는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타우린이라고 하는 이 간 해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술을 잡수셔서 좀 많이 숙취가 많이 심하시다든가 아니면 약 같은 걸 많이 잡수시는 분들 또 간이 안 좋으시면서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주로도 이 꼬시래기가 참 꼬숩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 번째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네. 보시면요.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요? 놀라운데요? 네, 꼬시래기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알긴산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배출해 나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체내 콜레스테롤도 배출하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중금속이나 아니면 노폐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독성물질까지 같이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꼬시래기는 이제 어떤 오염에 있을 때 많이 드시면 이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